2024년 10월, 제 딸이 납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딸의 목숨이냐, 정이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55세 주부에게 30년간 숨겨온 과거가 있다는 것을. 제 암호명은 제비였습니다. 국가정보원 최고의 요원. 30년 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위험한 임무, 화려한 경력, 제 이름까지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위해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시댁에선 늘 부족한 며느리, 딸에겐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 괜찮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런데 그날 제 딸이 대기업 비리를 고발하려 했고 그들은 제 딸을 노렸습니다. 가족들은 말했죠.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날 밤 30년간 잠들어 있던 그것이 깨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평범한 사람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평범한 주부의 목숨 건 구출 작전. 지금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건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딸 지민이의 방문도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물을 끓이는 거였어요.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죠. 시어머니 방에서 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어머님은 당뇨약을 드셔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물 좀. 어머님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어요. 벌써 깨어 계셨나 봅니다. 네, 어머님.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따뜻한 물 한 컵과 약을 쟁반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님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죠. 80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오늘 국 뭐 끓일 거야? 미역국 끓이려고요. 남편분이 좋아하시잖아요. 흥? 우리 아들 입맛은 까다로운데 잘 만들어야 할 거야. 네, 어머님.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어요. 30년간 듣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한 번도 제 요리를 칭찬해 주신 적이 없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부엌으로 돌아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역을 물에 불리고 밥솥 뚜껑을 열어 지은 밥을 확인했어요. 김치통에서 잘 익은 배추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으면서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이 손, 한때는 다른 일을 했던 손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주황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새벽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저런 하늘 아래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건 이제 아득한 과거였습니다. 엄마, 나 출근해야 돼. 딸 지민이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었습니다. 서둘러 식탁에 밥과 국, 반찬들을 차렸죠. 어머, 우리 딸 벌써 일어났어?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응. 어제 회의가 늦게 끝나서. 지민이가 식탁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27살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인 우리 딸은 항상 바빴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맨 모습은 당당해 보였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죠. 밥 천천히 먹어. 소화 안 돼. 엄마, 시간 없어. 8시 회의 있단 말이야. 지민이가 급하게 밥을 떠먹었어요. 그때 남편이 나왔습니다. 아, 커피 좀. 여보, 지금 끓이고 있어요.
저는 서둘러 커피를 내렸어요. 남편 강민호는 58세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출근하는 그는 제가 20대 때 처음 만났을 때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아빠, 요즘 회사는 어때?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긴 한데 뭐. 남편의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어요. 최근 몇 달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남편은 늦게 귀가하는 날이 많았죠.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은 드시고 가세요. 응, 고마워. 남편이 국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당신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표현이 서툴렀지만 가끔씩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해줬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민이가 서둘러 가방을 챙겼어요. 현관으로 따라 나가며 물었습니다. 지민아,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엄마, 왜? 지민이가 신발을 신으며 제 눈을 피했어요. 아니, 그냥.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서. 엄마, 회사 일은 복잡해. 설명해도 엄마는 모를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아팠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다녀올게. 지민이가 나가고 남편도 출근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방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면서 문득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지민이가 새벽 2시에 귀가했을 때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를 들었죠. 지민이는 제가 자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그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지민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을 잡은 손, 핸드폰을 확인하는 손, 그리고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눈빛. 30년간 잠들어 있던 제 본능이 잠깐 깨어났었죠. 누군가 우리 딸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엄마로 돌아갔죠.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스웨터들 사이로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가죽 케이스. 30년 만에 만지는 물건이었죠. 케이스를 열자 낡은 금속 배지가 나타났습니다. 국가정보원 요원 배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사진 한 장. 20대의 제가 검은색 전투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차갑고 예리한 눈빛의 그 여자는 지금의 저와는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암호명 제비, 동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제가 활동했던 곳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총소리, 비명, 피냄새,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배운 모든 기술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죠. 이제 그만. 저는 배지를 다시 케이스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딸의 떨리는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어젯밤 우리 집 앞에 멈춰 섰던 검은색 세단. 차 번호판을 외우는 건 습관이었죠. 12여 4738. 중얼거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혹시 제 직감이 맞는 걸까요? 아니야. 너무 예민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점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손은 자꾸 떨렸습니다. 3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 3일 동안 저는 지민이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딸아이는 점점 더 불안해 보였죠. 밥을 먹을 때도 핸드폰을 놓지 않았고 문자가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지민아,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내려놓고. 엄마, 급한 메시지 올 수도 있다니까. 지민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와 달랐죠.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지민이까지. 저는 된장찌개를 끓여 상에 올렸어요. 요즘 국 맛이 왜 이래?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맛이 이상한가요? 싱거워. 소금 더 넣어. 네, 어머님. 저는 조용히 일어나 소금을 가져왔습니다. 30년간 반복된 일이었죠. 시어머니의 불평, 그리고 제 수능. 그때였어요. 띠링. 지민이의 핸드폰에서 문자 소리가 났습니다. 지민이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민아,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지민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죠.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빠, 사실은. 응, 말해봐. 회사에서 문제가 좀 생겼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문제? 남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고 있었거든. 회사 임원진이 협력업체한테 뇌물 받은 걸 알게 돼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 내부 고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아이고, 이것이 제정신이야? 여자가 괜히 나서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지민아, 계속 말해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나 봐.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 지민이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화면에는 문자가 떠 있었죠. 입 닥치지 않으면 후회할 거다. 짧지만 섬뜩한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이것만이 아니야. 어제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는 뭐? 회사 주차장에서 차 타이어가 펑크 나 있었어. 4개 전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죠. 위험의 냄새.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누가 나를 미행한 것 같았어. 미행? 검은색 차가 계속 뒤를 따라왔어. 회사 앞까지. 그 말에 저는 3일 전 우리 집 앞에 섰던 검은색 세단을 떠올렸습니다. 12호 4738. 그 번호판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지민아, 그 차 번호 기억나?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엄마.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 경찰에 신고해야지. 남편이 말했어요. 신고는 했어. 근데 증거가 없대. 문자는 익명이고 타이어는 그냥 못 박힌 걸 수도 있대. 경찰이 뭐라는 거야?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민호야, 소리 지르지 마. 시어머니가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지민이를 쏘아봤죠. 이것 봐. 내가 뭘 했어. 여자가 괜히 나서면 이렇게 된다니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부 고발? 그런 거 남자들이 할 일이지. 여자가 나서서 회사를 적으로 만들면 어떡해? 할머니. 지민이가 울먹였습니다. 지민아, 이참에 고발 취소해. 안 그러면 너 회사에서 못 버텨. 아빠, 그럼 잘못된 걸 그냥 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안전이 먼저잖아.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해결책은 틀렸죠. 여보, 경찰 신고만으로는 부족해요.
지민이를 제대로 보호해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제가 도와줄게요. 순간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지민이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뭘 도와준다는 거야? 지민이 보호하는 거요. 제가 지민이 출퇴근 같이 다니고 주변을 살피고 엄마 그만해. 지민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엄마는 그런 거 몰라. 이건 진짜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엄마 됐어. 엄마가 뭘 할 수 있는데? 지민이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당신 그냥 집안일이나 해.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도 저를 말렸어요. 며느리 괜히 나서지 마. 남자들이 해결할 일이야. 시어머니까지 한마디 거들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누구였는지 그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 집 앞 골목은 조용했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시쯤이었을까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어요. 검은색 옷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죠. 한 명은 담배를 피우며 우리 집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커튼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관찰했죠. 30년 전의 감각이 깨어났습니다. 남자들의 움직임, 시선, 자세. 모든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저들은 단순한 건달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임이 훈련된 사람들의 것이었죠.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어요. 입모양을 읽으려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5분 정도 서 있던 남자들이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천천히 떠났죠. 저는 즉시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12여 4738. 3일 전 그 차였어요. 그들이 다시 왔습니다. 우리 딸을 노리고 제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안 돼. 제 딸은 절대 안 돼. 저는 방으로 돌아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고 그 케이스를 다시 꺼냈어요. 30년 전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차갑고 예리한 눈빛의 20대 여자. 전투복을 입고 총을 든 그 여자. 제비.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만인지. 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가족이 위험에 처했어요. 제 딸이 위협받고 있었죠. 그리고 아무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딸조차도 제가 그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믿든 말든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가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민아. 응, 엄마. 오늘 회사 몇 시에 끝나? 7시쯤? 그럼 엄마가 저녁 해놓을게. 일찍 들어와. 응, 알았어. 지민이는 평소처럼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와 달랐죠. 지민이가 현관문을 닫은 지 5분 후 저도 집을 나섰어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평범한 점퍼를 입었습니다. 얼굴을 최대한 가리고 선글라스를 썼죠. 그리고 지민이를 따라갔어요. 30년 만에 하는 미행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지하철을 탔어요. 저도 같은 칸에 탔지만 맨 뒤쪽에 섰죠. 지민이는 제가 따라오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지민이의 회사 건물을 지켜봤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만 오후 3시쯤 그 검은색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12억 4,738. 제 심장이 뛰었어요. 차는 회사 건물 맞은편 골목에 주차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며 건물 입구를 쳐다봤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들을 촬영했습니다. 얼굴, 차량, 번호판, 모든 걸 기록했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믿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걸.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냈어요. 3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 박철민.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전화를 걸면 제 평범한 삶은 끝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띠리리링. 신호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철민 씨. 이 목소리는 저예요. 제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 씨? 정수연 씨? 네. 오랜만이에요. 30년 만이잖아.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박철민과의 통화는 짧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 반포대교 아래에서 만나자. 그의 목소리는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차갑고 절제된 목소리였죠.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국이 또 싱거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어머님. 소금 더 넣을게요. 요즘 정신이 없나 봐. 맨날 간이 안 맞아.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지민이가 출근하고 남편도 회사로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님, 저 잠깐 병원 다녀올게요. 무슨 병원? 건강검진 받으러요. 그래, 다녀와.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어두운 회색 재킷,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눌렀었죠.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빌딩들, 사람들, 일상. 모두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딸은 그 평범한 삶조차 위협받고 있었어요. 반포대교에 도착했습니다. 한강공원은 한적했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죠.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정확히 오후 2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박철민이었어요.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58세가 된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은 민간 보안업체 대표답게 프로페셔널했죠. 철민 씨. 저는 일어나 그와 악수했습니다. 오랜만이야, 제비. 그 암호명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이름은 이제 안 써요. 알아. 근데 습관이 남아서.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30년 만에 연락하다니. 철민이 물었어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지민이의 내부 고발, 협박 문자, 타이어 펑크, 그리고 우리 집 앞에 나타난 검은 차. 철민은 말없이 들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죠.
차 번호가 뭐라고? 12여 4738. 사진 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차량, 남자들, 회사 앞모습. 철민이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 씨, 이거 생각보다 심각해. 얼마나요? 이 차량, 내가 아는 조직 거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조직이요? 겉으로는 인력 파견 회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기업들 더러운 일 처리해주는 용역 조직이야. 내부 고발자 협박, 노조 파괴, 때로는. 철민이 말을 멈췄어요. 때로는 뭐요? 사람을 다치게 하기도 해. 제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제 딸이, 응, 위험해. 생각보다 훨씬. 철민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연 씨, 이거 경찰로는 안 돼. 저 조직은 로비력이 강해. 경찰 내부에도 사람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딸을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야 해. 최소 2-3개월. 그게 가능할까요? 지민이는 회사를 다녀야 하고. 수연 씨, 철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지금은 직장이 문제가 아니야. 목숨이 걸린 거라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30년 전처럼 할 수 있어? 철민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저는 평범한 주부로만 살았죠. 집안일하고 빨래하고 요리하고.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수연 씨, 제비는 우리 팀 최고였어.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아. 철민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일단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저 조직에 대한 정보야. 사무실 위치, 주요 인물, 차량 정보. 내가 조사한 거. 제가 봉투를 받자 철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가 또 다른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호신용 스프레이. 합법적인 거니까 걱정 마. 하지만 효과는 확실해. 저는 상자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철민 씨, 고마워요. 아니야. 우린 동료였잖아. 그리고 철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수연 씨, 가족한테는 말 안 했지? 네. 아무도 몰라요. 제가 누구였는지.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알면 더 불안해할 테니까. 근데 이상해요. 제가 도와주겠다고 하면 다들 안 믿어요. 엄마가 뭘 할 수 있냐고 하죠. 철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30년 전 제비를 알았다면 그런 말 못했을 텐데. 지금의 저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겉으로만 그래 보이는 거지. 안은 달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강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 조심해. 저 조직은 생각보다 위험해. 알겠어요. 그리고 위급하면 바로 연락해. 내가 사람들 데리고 달려갈게. 고마워요, 철민 씨. 철민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철민이 준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A사 용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직의 이름 한강종합인력개발. 대표 최태식, 56세.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주요 차량 제네시스 G80 12여 4738 그랜저 33나 8821. 직원 약 20명 추정. 대부분 전직 깡패 출신. 주요 업무 기업 노무 관리, 내부 고발자 처리, 협박 및 폭력. 자세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어요. 철민은 이미 조사를 시작했던 거죠. 제일 마지막 장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 씨, 이 조직은 법적으로는 잡기 힘들어. 하지만 우리 방식으로는 가능해. 필요하면 연락해. 마이너스 철민.
우리 방식. 30년 전 그 방식 말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 오후 5시였습니다. 어디 갔다 와?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뭐래? 괜찮대요. 별일 없대요. 그래. 저녁 준비해. 네, 어머님.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칼로 채소를 썰면서 생각했어요. 30년 전 저는 이 손으로 다른 일을 했죠. 문득 칼을 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손목을 돌려보니 힘이 빠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단단했죠. 칼을 빠르게 움직여 봤습니다. 샥샥샥. 무해채가 순식간에 썰렸어요. 정확하고 빠른 칼질이었습니다. 아직 기억하고 있네.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지민이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지민아, 오늘 괜찮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회사 앞에 수상한 차 없었어? 엄마, 그만해. 자꾸 그러면 더 무서워진다니까. 지민이가 짜증을 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오늘도 그 검은 차가 있었다는 걸. 제가 오전에 회사 앞을 지나갔을 때 봤거든요. 저녁을 먹는 동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민아, 아빠가 회사 법무팀 변호사 소개해 줄게. 상담 한번 받아봐. 아빠,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너 혼자 해결하기엔. 됐어, 아빠. 나 어른이야. 지민이가 밥그릇을 덥석 들고 일어났어요. 나 방에서 먹을게.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것이 요새 왜 저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며느리, 내가 잘 타일러야지. 네, 어머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저래하는 이유를. 겁에 질려 있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죠.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제 딸.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응? 당신 요즘 이상해. 제 손이 멈췄습니다. 뭐가요? 자꾸 밖에 나가고 지민이 걱정하고.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딸이 걱정돼서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그냥 집안일만 해. 남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집안일만. 응. 이런 위험한 일은 남자들이 처리해야지. 당신까지 나서면 더 복잡해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죠. 남편이 뭐라고 하든 가족들이 믿지 않든 상관없었어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운동복에 운동화. 모자를 눌러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차 열쇠가 있었어요. 남편 차 열쇠였죠. 조심스럽게 열쇠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주차장에 있는 남편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았죠. 30년 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목적지는 강남. 철민이 준 자료에 적힌 한강종합인력개발 사무실. 저는 그곳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적을 알아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한밤중에 서울 거리를 달렸어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했고 30분 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래된 빌딩. 1층은 편의점이었고 위층은 사무실들이었어요. 차를 골목에 주차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빌딩 입구를 살펴봤어요. 4층에 한강종합인력개발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빌딩 주변을 천천히 걸었어요. 비상구, CCTV 위치, 주차장 입구를 확인했죠.
30년 만에 하는 정찰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디를 봐야 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때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한 대가 나왔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12여 4738. 바로 그 차였어요. 차에는 남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앞에서 봤던 그 남자들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어요. 건물 그림자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차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설마 우리 집? 아니야. 벌써 한밤중인데. 하지만 불안했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저는 서둘러 제 차로 돌아갔습니다. 뒤를 따라가야 할까? 아니야. 너무 위험해. 갈등하던 저는 결국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자정이 넘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저들의 얼굴을 봤어. 차를 봤어. 사무실 위치도 확인했어. 다음은 뭘 해야 할까?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철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오후 3시, 같은 장소. 중요한 정보 있음. 저는 문자를 지우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빛 아래에서 30년 전 제가 일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제 딸을 지키기 위해,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누구도 믿지 않는 이 평범한 주부가 사실은 누구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다음 날 오후 3시, 다시 한강공원에서 철민을 만났습니다. 수연 씨, 어젯밤에 나갔었어? 철민이 먼저 물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 사람들이 그 빌딩 주변을 감시하고 있거든. 어젯밤 자정쯤 여자 한 명이 정찰하더래.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혼자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마. 저 조직은 CCTV 체크도 하고 주변 감시도 해. 죄송해요. 그냥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철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 씨, 30년 전 감각이 남아있는 건 좋은데 지금은 혼자가 아니야. 나한테 의지해도 돼. 고마워요. 철민이 새 봉투를 꺼냈습니다. 더 조사했어. 이거 봐.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남자들의 얼굴, 차량들, 건물 내부 구조도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 회사가 보안업체잖아. 정보 수집이 전문이야. 그때 철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철민이 전화를 받았어요. 응. 뭐? 지금? 알았어. 10분 후에 도착할게. 전화를 끄는 철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연 씨, 큰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우리 딸 회사 앞에 지금 그 조직 차가 3대나 모였대. 뭔가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대요? 지금? 응. 내 직원이 감시하다가 연락 왔어. 수연 씨, 같이 가자. 우리는 서둘러 철민의 차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철민이 운전대를 잡고 빠르게 도심을 가로질렀죠. 수연 씨, 각오해야 할지도 몰라. 무슨 말이에요? 저 조직이 오늘 뭔가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어. 지민 씨를 직접. 철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어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괜찮아, 수연 씨. 내가 있잖아. 30분 후 지민이의 회사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철민이 차를 골목에 세웠어요. 그리고 쌍안경을 꺼내 회사 건물을 관찰했죠. 저기
철민이 가리킨 곳에 검은색 차 3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어요. 저 차들 전부 저 조직 거야. 뭔가 큰 작전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지민이가 회사 건물에서 나왔어요. 지민이, 저는 소리치려다 철민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안 돼. 지금 우리가 나서면 더 위험해져. 지민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 3대 중 한 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이 따라가고 있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철민 씨, 우리도 가야 해요. 알아. 조심해서 따라가자. 철민의 차가 출발했어요. 멀리서 검은 차를 추적했죠. 지민이는 지하철역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검은 차는 역 앞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다. 철민이 중얼거렸어요.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돼. 저는 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수연 씨,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딸이 위험에 처했어요.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사람들로 붐볐어요. 출퇴근 시간이었죠. 지민이를 찾아 눈을 휘둘렀습니다. 저기, 지민이가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접근하고 있었죠. 저는 사람들을 헤치고 달렸습니다. 지민아, 지민이가 돌아봤어요. 엄마, 여기서 왜?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나랑 같이 가. 엄마, 무슨 소리야? 그때 남자 2명이 지민이 바로 옆까지 다가왔어요. 한 명이 지민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뭐예요? 놓으세요. 지민이가 소리쳤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뭐야,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저를 밀쳤어요. 하지만 저는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훈련이 몸에 남아 있었죠. 남자의 팔을 잡아 꺾었어요. 으악! 2번째 남자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엄마, 너 지금 뭐 한 거야? 지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일단 가자.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역 밖으로 뛰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들 잡아. 더 많은 남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역 밖으로 나오자 철민의 차가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빨리 타. 철민이 소리쳤어요. 저는 지민이를 차에 밀어넣고 저도 올라탔습니다. 부릉. 차가 급발진했어요. 뒤에서 남자들이 차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숨 좀 돌리세요. 철민이 백미러를 보며 말했습니다. 차 안은 잠시 조용했어요. 지민이가 숨을 헐떡이며 저를 봤습니다. 엄마, 방금 그게 뭐였어? 지민아. 아니,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저 남자들을 도대체?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민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지민 씨, 진정하세요. 지금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먼저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옛 동료고요. 옛 동료? 무슨? 지민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엄마, 설명 좀 해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지민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뭔데? 엄마는 결혼하기 전에 특수한 일을 했었어. 특수한 일? 철민이 끼어들었어요. 지민 씨, 어머님은 30년 전까지 국가를 위해 일하셨어요.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었죠. 지민이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요원? 우리 엄마가? 네. 그것도 최고의 요원이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야, 지민아.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 아빠 만나기 전까지 그 일을 했어. 암호명이 제비였지. 제비? 지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봤어요. 그럼 평생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똑같은 말이잖아. 지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가 평생 집안일만 하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요원이었다고? 지민아, 엄마는 그럼 나한테 보여준 30년이 뭐였어? 전부 연기였어? 지민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엄마는 진심으로 너희를 위해 살았어. 그건 연기가 아니었어. 근데 정체를 숨긴 거잖아.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민 씨, 어머님이 그 일을 그만둔 건 아버님 때문이었어요. 아빠? 네. 30년 전 어머님이 해외 임무 중에 아버님을 구출했어요. 그때 사랑에 빠지셨고 어머님은 모든 걸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하신 거예요. 지민이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지민아, 지금은 집에 가면 안 돼. 저 사람들이 우리 집 주소를 알고 있어. 그럼 어쩌라고? 나 평생 숨어 살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나 혼자 있고 싶어. 지민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철민이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제 사무실이에요. 일단 여기서 쉬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빌딩 10층에 있는 철민의 사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깔끔한 사무 공간과 회의실, 그리고 작은 휴게실까지 있었죠. 지민 씨, 저쪽 방에서 좀 쉬세요. 철민이 안내했습니다. 지민이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와 철민만 남았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딸한테 미움받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충격이 컸으니까. 철민이 물을 따라 건넸어요. 근데 수연 씨, 오늘 지하철역에서 정말 대단했어요. 몸이 아직 다 기억하고 있더군요. 본능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생각할 틈도 없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실력이죠. 철민이 창밖을 봤어요. 이제 저들도 수연 씨 존재를 알게 됐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세요? 여보, 지금 어디야? 집에 웬 남자들이 찾아왔었어.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자들이요? 응.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지민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는 회사에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야? 여보, 지금 집에서 나가세요. 뭐? 지금 당장 어머님 모시고 집에서 나가세요. 위험해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나중에 설명할게요. 제발 지금 나가세요. 전화를 끊고 철민을 봤습니다. 우리 집에도 갔어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철민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팀원들 보내서 가족분들 모셔올게요. 여기가 지금은 제일 안전해요. 고마워요, 철민 씨. 아니에요. 동료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1시간 후 남편과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남편이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어요. 여보,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고 당신은 우리를 여기로 부르고 시어머니도 화가 나 있었어요.
며느리 설명 좀 해봐. 무슨 일이야? 그때 지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민아, 남편이 달려가 딸을 안았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응, 아빠. 괜찮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가족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숨겨온 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제 과거, 요원이었던 삶, 남편을 구출했던 임무, 그리고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이야기.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30년 전 그때, 네, 제가 당신을 구출했어요. 그걸 왜 말 안 했어? 당신이 평범한 삶을 원했잖아요. 제 과거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야? 어머님,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똑같은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며느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 어머님, 이 집안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무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철민이 나섰어요. 진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과거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남편이 철민을 쏘아봤어요. 저는 정수연 씨의 옛 동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노리는 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고요. 조직? 무슨 조직? 철민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민이의 내부 고발, 용역 조직의 위협, 오늘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일까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매우 위험합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어요. 며느리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된 거잖아. 어머님, 그건 아니에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내부 고발하려고 한 게 문제였어요. 어쨌든 며느리가 그런 위험한 일을 했으니까 이런 일에 휘말린 거 아니야? 어머님,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20년을 함께 살았네요. 여보,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남편이 회의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제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딸도, 남편도, 시어머니도. 철민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연 씨,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가족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가족을 잃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평범한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족이 저를 미워하든 말든 저는 그들을 지킬 겁니다. 그게 어머니이자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철민의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가족들은 각자 다른 방에서 쉬고 있었죠. 저는 혼자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가족들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 때문에 제가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철민이 들어왔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잠은 안 자요? 잠이 안 와요. 철민이 커피를 건네며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수연 씨,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30년 만에 가족한테 진실을 말했더니 이방인 취급받네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과연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철민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수연 씨, 사실 제가 조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그 조직? 한강종합인력개발 말이에요. 응, 뒤에 더 큰 세력이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더 큰 세력? 네. 대기업 하나가 배후에 있어요. 지민 씨가 고발하려던 그 회사. 설마 지민 씨 회사 임원진이 직접 저 조직에 돈을 주고 있어요. 지민 씨를 제거하라고. 제거. 그 단어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제거라니. 설마 죽이려고?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악의 경우엔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돼.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가 먼저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회사와 조직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어떻게요? 철민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 팀이 해킹, 아니 정보 수집을 했어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화면에 문서들이 떠올랐어요. 이게 뭐예요? 계좌 이체 내역이에요. 지민 씨 회사 비자금 계좌에서 한강종합인력개발로 돈이 흘러갔어요. 지난 3개월간 총 2억. 2억이나? 네. 그리고 이메일도 있어요. 철민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보였어요. 내부 고발자 처리 건. 최대한 조용히. 흔적 남기지 말 것. 제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걸 경찰에 넘기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이 증거들을 합법적으로 입수한 게 아니에요. 법정에서 채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철민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 조직 사무실. 거기 가서 원본 문서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수연 씨, 30년 전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해요? 그것보다 쉬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젊지도 않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술과 경험이 중요하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들 지금 뭔가 계획하고 있죠? 남편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박철민입니다. 수연 씨와. 알아요. 옛날에 같이 일했다고 했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여보,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철민이 자리를 피해줬어요.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당신, 30년 전 날 구출한 게 사실이에요? 네. 왜 말 안 했어요? 여보가 평범한 삶을 원했잖아요. 제 과거가 그걸 방해할까봐. 방해? 우리 결혼 생활 자체가 거짓말이었잖아요.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 사랑은 진짜였어요. 사랑?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여보,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당신 정체를 숨기고 살았어요. 남편이 창밖을 봤습니다. 당신 옆에서 자면서도 당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어떤 꿈을 꾸는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지금 중요한 건 지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위험해요. 정말 큰 위험에 처했어요. 그걸 당신이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제 방식으로요.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당신 방식? 위험한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찰은요? 경찰로는 안 돼요. 상대가 너무 커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55살인데. 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여보, 저 믿어주세요. 이번 한 번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돌려버렸죠. 다음 날 아침,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가족들 앞에 섰어요. 가족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시어머니가 냉랭하게 쳐다봤어요. 또 무슨 비밀이 있어? 비밀이 아니라 계획이에요. 계획? 지민이를 지키고 이 상황을 끝낼 계획이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계획인데? 오늘 밤 저와 철민 씨가 그 조직 사무실에 들어갈 거예요. 뭐? 가족들이 일제히 놀랐습니다. 증거를 찾아서 경찰에 넘길 거예요. 그러면 지민이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해요. 엄마 미쳤어? 그게 무슨 위험한 일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안 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당신 혼자 죽으려고? 우리 아들 혼자 남겨두고? 안 죽어요, 어머님. 어떻게 알아? 저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데. 제가 더 위험해요. 제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 여보, 지민아. 30년 전 저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일들을 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적진에 혼자 침투하고 인지를 구출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죠. 그게 30년 전 얘기잖아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나이도 들었고 몸은 기억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제 지하철역에서 봤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지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정말 놀라웠어. 그게 제 진짜 모습이에요. 30년간 숨겨왔던 모습.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안에.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철민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수연 씨는 제가 본 최고의 요원이었어요. 그 실력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위험한 건 사실이잖아요. 남편이 항의했습니다. 위험하죠. 하지만 제가 함께 할 거예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팀원들도 외부에서 지원할 거고요. 그래도, 여보,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믿어줘요. 꼭 돌아올게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네. 약속해요. 무사히 돌아온다고. 약속해요. 우리는 잠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8시, 저와 철민은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작전복은 아니었지만 움직이기 편한 옷이었죠. 준비됐어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네. 제 가슴에는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철민이 준비한 거였죠. 이걸로 실시간 촬영할 거예요. 제 팀이 외부에서 모니터링하고요. 알았어요. 가족들이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조심해. 제발. 응. 금방 올게. 남편도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꼭 돌아올게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며느리, 조심해. 네, 어머님. 철민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긴장돼요? 철민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평온해요. 30년 전 감각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30분 후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기에요. 철민이 가리킨 빌딩. 한강종합인력개발이 있는 곳이었죠. 4층이죠? 네. CCTV 위치는 파악했어요.
비상계단으로 올라가면 사각지대가 있어요.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밤 10시. 거리는 한적했어요. 빌딩 뒤편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해요. 철민이 문을 열었어요.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1층, 2층, 3층.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4층 문 앞에 섰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철민이 특수도구로 문을 열었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죠. 책상들, 서류들, 컴퓨터들이 보였어요. 저쪽 사장실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어라, 누구야? 남자 목소리. 뒤를 돌아보니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어제 지하철역에서 본 그 남자들이었죠. 당신들, 어제 그 여자들. 철민 씨, 걱정 마세요. 철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자들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철민이 1명을 제압했고 저는 다른 1명을 상대했어요. 30년 전의 기술이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발차기, 손날치기, 관절 꺾기. 순식간에 2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빨리 가요. 우리는 사장실로 달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큰 책상이 있었어요. 컴퓨터를 켜요. 철민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뒤졌어요. 파일들, 문서들이 가득했죠. 있다. 한 파일에서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한강종합인력개발과 그룹 간의 용역 계약서. 사진 찍어요. 제 카메라로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철민은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하고 있었어요. 거의 다 됐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온다? 더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빨리. 철민이 USB를 뽑았습니다. 창문으로. 우리는 창문을 열었어요. 비상계단이 연결되어 있었죠. 뛰어요. 우리는 비상계단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 잡아. 계단을 뛰어 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 도착. 철민의 차로 달렸습니다. 푸릉. 차가 출발했어요.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지만 이미 늦었죠. 우리는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10분 후 안전한 거리. 차를 세우고 숨을 돌렸어요. 성공했어요? 네. USB에 다 담았어요. 철민이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 카메라에도 서류 사진들이 있고요. 이제 이걸 경찰에? 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네요. 아직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철민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가요. 지금 당장.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증거를 넘겼어요. 계약서, 이메일, 계좌 이체 내역, 모든 것.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벽 3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이 모두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민이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남편도 다가왔어요. 여보, 고생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고마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고마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두 모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과거에 대해, 제 선택에 대해, 그리고 제 사랑에 대해. 경찰이 증거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대기업 그룹 임원진, 불법 용역 의혹으로 검찰 조사. 한강종합인력개발 대표 최태식, 긴급 체포. 우리는 철민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됐어, 엄마. 끝난 거야.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철민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조직의 중간 보스들은 잡혔지만 진짜 큰 손들은 아직 자유해요. 그럼 보복이 올 수 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알고 있잖아요. 남편이 물었어요. 경찰이 24시간 지켜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조직들은 끈질겨요. 철민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지금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제 사무실 근처에 수상한 차량이 계속 맴돌고 있대요. 제 직원이 신고한 거예요. 설마, 여기도 이제 안전하지 않아요. 그때였습니다. 쾅!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5명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철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조직이 망했어요. 남자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내였죠. 이제 대가를 치러야죠. 경찰을 부를 거예요. 남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흉터난 남자가 재킷 안쪽을 살짝 열었어요. 칼이 보였습니다. 조용히 하시면 다치지 않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죠? 간단해요. 당신들이 경찰에 준 증거를 철회하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수사가 시작됐는데 가능하게 만드세요. 증거가 조작됐다고 하든지 뭐든지. 그럴 수는 없어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남자가 신호를 보냈어요. 다른 남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지민이에게 다가갔어요. 지민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지민이의 팔을 잡았어요. 나요. 지민이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아가씨를 데려가겠어요. 증거를 철회하면 돌려드릴게요. 안 돼.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남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남자가 지민이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이 달려들었어요. 철민도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의자가 넘어지고 책상이 밀렸습니다. 저는 2명과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발차기, 펀치 맞기. 30년 전의 기술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55세였죠.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민이의 비명이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쳤습니다. 흑, 눈앞이 흐려졌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수연 씨, 철민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지민이가 끌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지민아. 그리고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어요. 정신 차렸어요? 철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철민 씨, 움직이지 마세요. 머리를 다쳤어요. 제 머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지러웠어요. 지민이는 데려갔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막으려 했지만 인원이 너무 많았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여보,
제가 불렀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여보, 당신이 괜히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딸이 납치당했어요. 당신 때문에. 여보, 그게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됐어요. 요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었어요. 민호 씨, 진정하세요. 철민이 말렸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제 딸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시어머니도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당신이 지민이를 찾아와. 어머님,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당신이 해결해. 어머님, 제가 꼭 찾아올게요. 어떻게? 당신 나이가 몇인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아까 봤어. 당신도 결국 쓰러졌잖아. 늙었어, 며느리.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아요. 저는 늙었어요. 55세. 더 이상 젊지 않았죠. 아까 싸움에서도 금방 지쳤어요. 수연 씨, 철민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족분들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철민 씨마저. 아니, 듣기 힘든 얘기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이제 경찰한테 맡겨야 해요. 경찰이 제때 찾을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최선으로는 부족해요. 제 딸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철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연 씨, 현실을 봐요. 우리 나이가 5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요? 한계가 있어요.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졌어요. 그건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더 이상 20대 요원이 아니에요. 철민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늙었어요. 약해졌죠. 30년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철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철민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우리를 봤어요. 조직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래요? 24시간 안에 증거를 철회하라고. 안 그러면 지민 씨를 죽인다고.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남편이 부축했죠. 어떻게 해야 하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철회해야 해요. 하지만 그럼 저 사람들이 풀려나잖아요. 딸의 목숨이 먼저예요. 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과 상의해 볼게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철민이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딸이 납치당했어요. 제가 지키려 했던 딸이. 다 제 잘못이에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당신 잘못이야.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이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우리 가족은 행복했을 거야. 여보, 당신 과거가 우리를 망쳤어. 30년 전 그 일을 왜 했어? 왜 요원이 됐어? 그건 사람을 구하고 싶었다고, 나라를 지키고 싶었다고. 남편이 비웃었어요. 결국 당신 가족도 못 지켰잖아. 그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나라를 위해 일했지만 정작 제 가족은 지키지 못했어요. 딸이 납치당하고 가족이 위험에 처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도 저를 쳐다보지 않고 창밖만 봤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제대로 우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 딸, 제 가족, 제 모든 것.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민이었어요. 지민아, 너 괜찮아? 엄마 무서워.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민아, 어디 있어? 다친 데는 없고? 모르겠어. 어두운 방이야. 손이 묶여 있어. 괜찮아, 지민아. 엄마가 꼭 찾아갈게. 엄마, 빨리 와줘. 제발. 응, 꼭 갈게. 엄마 사랑해.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제 딸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무서워하면서 제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죠. 철민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추적 중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철민 씨, 제가 일어났습니다. 네, 저 혼자 갈게요. 뭐라고요? 제 딸이에요. 제가 찾아와야 해요. 수연 씨, 무슨 소리를. 아까 철민 씨가 말했죠.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혼자 간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해야 해요.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수연 씨, 진정해요.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방법은 하나예요. 제가 직접 가는 거 어떻게 찾을 건데요? 위치도 몰라요. 찾아낼 거예요. 저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수연 씨, 철민이 제 팔을 잡았어요. 놔주세요, 철민 씨. 안 돼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제 딸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원망하고 딸은 납치당했고 시간은 없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예요. 딸을 지켜야 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전 요원이었든 지금 늙은 아줌마든 상관없어요. 수연 씨, 제 딸만은 꼭 지킬 거예요. 목숨 걸고서라도. 철민이 한참을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고집이세요. 죄송해요. 사과는 나중에 받을게요. 일단 제 차 타요. 철민 씨,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고마워하긴. 같이 죽으러 가는 건데. 철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불렀어요. 당신, 정말 가는 거예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네, 꼭 데려올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가요? 네, 저는 엄마니까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 미안해요. 아까 한 말, 괜찮아요. 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여보, 제발 살아 돌아와요. 우리 딸이랑 같이 약속할게요.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심으로 안는 것 같았어요.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요.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철민의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찾아낼 거예요. 제 딸을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차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듯이 저도 어둠 속에서 제 딸을 찾아낼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철민이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부터 찾아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그들의 이전 아지트부터 확인해 봐요. 제가 파악한 곳이 세 군데 있어요. 철민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 지도와 주소들이 떠 있었죠.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 인천 부두의 창고, 그리고 강원도 산속 펜션. 셋 다 가봐야 하나요? 시간이 없어요. 하나씩 확인해 봐야죠. 어느 곳부터? 철민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폐공장이 제일 가까워요. 거기부터 가죠. 차가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밤 10시 도로는 한적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수연 씨?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흉터난 그 남자. 지민이 어디 있어요? 궁금하세요? 제발, 제 딸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건 당신 하기 나름이에요.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증거 철회하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딸은 포기하시겠네요. 잠깐, 제가 소리쳤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자정까지, 그때까지 답 없으면 딸은 죽어요. 기다려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자정까지라고 했어요. 제가 철민을 봤어요. 지금 10시, 2시간 남았네요. 서둘러야 해요.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30분 후 경기도 외곽의 폐공장에 도착했어요. 녹슨 철문, 깨진 창문들. 버려진 지 오래된 곳이었죠. 여기 같아요? 확인해 봐야죠.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췄어요. 낡은 기계들, 쓰레기 더미, 쥐들이 도망가는 소리. 하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여기 아닌 것 같아요. 철민이 말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죠.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어요. 인천 부두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철민이 물었어요. 수연 씨,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제 딸이에요. 무섭든 말든 가야죠.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생각나네요. 그때도 당신은 이렇게 용감했어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포기하죠. 엄마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을 지키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1시간 후 인천 부두에 도착했어요.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컨테이너들 사이로 오래된 창고가 보였어요. 저기에요. 철민이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창고로 다가갔어요.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있나 봐요. 철민이 속삭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어둠 속에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저 차 12어 4738이에요. 제가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에요. 우리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창고 안쪽으로 갈수록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시끄럽게 하지 마.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엄마, 엄마. 지민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철민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소리 없이 불빛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창고 한쪽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민이가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남자 3명이 지민이를 지키고 있었죠. 어떻게 할까요? 철민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주의를 끌게요. 그 사이 철민 씨는 지민이를 풀어줘요. 위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지민아. 남자들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정수연. 뭐, 어떻게 여길? 흉터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제 딸 놔주세요. 당신 혼자 왔어? 네. 남자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거짓말 마. 경찰이 밖에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정말 혼자 왔어요. 미쳤구나. 혼자서 여길 오다니. 남자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엄마,
지민이가 소리쳤어요. 괜찮아, 지민아. 엄마가 왔어. 감동적인 모녀 상봉이네. 흉터난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근데 소용없어. 둘 다 여기서 죽을 테니까. 죽기 전에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왜 이렇게까지 해요? 돈 때문이에요? 돈도 있고 자존심도 있지. 당신 때문에 우리 조직이 망했어. 당신들이 먼저 제 딸을 위협했잖아요. 일이야. 그냥 일이었어. 근데 당신이 참견했지. 남자가 칼을 꺼냈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였어요. 철민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수연 씨, 남자들이 혼란스러워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남자를 공격했어요. 발차기로 그의 다리를 쓸었습니다. 남자가 넘어졌죠. 철민은 다른 남자와 싸우고 있었어요. 흉터난 남자가 칼을 들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제 팔을 스쳤어요. 흑,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무릎으로 그의 배를 가격했습니다. 남자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숨이 찼어요. 온몸이 아팠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남자가 다시 일어났어요.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막았지만 충격이 팔로 전해졌어요. 나이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어요. 남자가 다시 공격했어요. 이번엔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먹이 제 얼굴을 가격했어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엄마, 지민이의 비명이 들렸어요. 남자가 제 위로 다가왔습니다. 늙은 게 괜히 설쳐 발로 제 배를 찼어요.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일어나야 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지민이를 지켜야 해.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몸이 비틀거렸지만 일어섰어요. 끈질기네. 남자가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남자의 주먹을 옆으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을 쳤어요. 컥! 남자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했어요.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위를 봤어요. 철민도 두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지민아, 저는 딸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지민이의 손을 풀어줬습니다. 발도 묶인 걸 풀었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엄마. 지민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무서웠어, 엄마. 정말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지키고 싶었던 것. 제 품 안에 이 작은 생명. 엄마, 미안해. 지민이가 울먹였어요. 엄마를 오해했어. 엄마가 누구보다 강하고 멋진 사람인데. 괜찮아, 지민아. 아니야. 나 엄마를 평범한 사람으로만 봤어. 근데 엄마는 그냥 엄마야. 지민이 엄마.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요원이든 아니든 강하든 약하든 엄마는 항상 널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철민이 불렀어요.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고마워요, 철민 씨. 그때 뒤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흉터난 남자가 다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손에 떨어졌던 칼을 쥐고서 다 같이 죽어. 남자가 칼을 들고 지민이에게 달려들었어요. 안 돼. 저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민이 앞을 막아섰어요. 칼이 제 어깨를 찔렀습니다. 엄마,
지민이의 비명.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칼이 박힌 채로 남자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자가 완전히 쓰러졌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지민이가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 딸을 지켰으니까요. 수연 씨, 철민이 달려왔습니다. 구급차, 구급차 불러요. 괜찮아요. 깊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엄마, 눈 떠. 제발. 지민이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미안해, 지민아. 엄마가 조금 쉬고 싶어. 의식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 딸의 따뜻한 손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어요. 흰색 천장. 병원이었죠. 깨어났어?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바보, 진짜 바보야.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혼자 가려고 했어? 지민이를 지켜야 해서. 그래도 그렇지. 죽을 뻔했잖아. 미안해요. 미안해할 것 없어. 나야말로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 한 말 다 취소해. 당신 잘못 아니야. 여보, 당신은 최고야. 최고의 엄마고 최고의 아내야. 문이 열렸어요. 지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민아. 지민이가 제 침대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칼이 깊지 않았대. 정말 다행이야.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도 들어오셨어요. 며느리, 어머님,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오해했어.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30년 동안 며느리한테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야 알았어. 며느리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 사람인지. 어머님, 고마워. 우리 손녀 지켜줘서. 온 가족이 제 주위에 모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철민이 문 밖에서 들여다봤어요. 저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경찰이 병원에 왔어요. 정수연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원들 전부 체포했고, 배후의 기업 임원들도 구속됐습니다. 정말요? 네. 정수연 씨 덕분입니다. 경찰이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어요. 엄마,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30년 전에 요원이었어? 응. 어떤 일을 했어? 나쁜 사람들을 잡았어.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지켰지. 지금 나를 지킨 것처럼? 응. 그것처럼. 지민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 고마워, 지민아. 그리고 미안해. 엄마를 평범한 사람으로만 봐서. 엄마는 평범해. 그냥 특별한 과거가 있을 뿐이야.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 특별해. 여보,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아요. 응, 약속해.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퇴원했어요. 어깨 부상은 생각보다 빨리 나았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조금만 더 깊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운전을 했어요. 지민이는 뒷좌석에, 시어머니는 조수석에 앉으셨죠. 여보, 천천히 가요. 어깨 아프면 말해.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 맑은 하늘, 평화로운 거리. 일주일 전만 해도 생사를 넘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온했어요. 엄마, 뒷좌석에서 지민이가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 왜 고마워? 날 지켜줘서. 그리고 진짜 엄마를 보여줘서. 저는 백미러로 지민이를 봤어요. 엄마는 항상 진짜였어, 지민아. 알아. 이제 알아.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집의 냄새, 가족의 냄새, 며느리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다쳤는데 쉬어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소파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셨죠. 고마워요, 어머님. 내가 고마워해야지. 우리 손녀 지켜줘서.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 30년 동안 미안했어. 어머님, 나쁘게 대했어.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지. 아니에요. 아니야. 사실이야. 근데 이제 알았어.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어머님,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고마워, 며느리. 정말 고마워. 저도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제가 만든 저녁이었어요. 한 손으로 만들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지민이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고마워, 지민아. 이제부터 자주 도와줄게. 엄마 혼자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 응. 너희를 위해 요리하는 게 행복했어. 지민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식탁에 음식을 차렸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 평범한 저녁 식사였죠. 자, 다들 먹어요.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역시 당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 남편이 말했어요. 맞아. 우리 며느리 솜씨가 최고야. 시어머니도 칭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 맞다. 여보,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회사에서 당신 이야기가 났어. 무슨 이야기? 뉴스 봤잖아. 대기업 비리 적발된 거. 다들 궁금해 하더라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아내가 용감한 사람이라고 했지.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자랑스러워요, 여보. 정말로. 고마워요. 나도 엄마 자랑했어. 친구들한테.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구해줬다고. 진짜 멋진 엄마라고. 그랬구나. 친구들이 믿지 않더라. 50대 엄마가 조직원들이랑 싸웠다니까. 그럴 만도 하지. 우리는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내가 할게. 괜찮아요. 아니야. 당신 다쳤잖아. 남편이 제 옆에 섰습니다. 같이 하자.
고마워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남편이 그릇을 씻으면 제가 닦았죠. 여보, 응? 앞으로 내가 더 도와줄게. 집안일도 뭐든지. 갑자기 왜? 30년 동안 당신한테만 맡겼어. 미안해. 아니에요. 저는 괜찮았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았을 거야. 남편이 저를 봤어요. 당신은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집에만 있게 했잖아. 여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알아. 그래도 미안해. 사과할 필요 없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로. 정말? 네. 여보와 지민이와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행복해. 당신과 함께여서. 우리는 잠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설거지는 잊은 채로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민이었어요. 수연 씨, 괜찮아요? 네, 철민 씨. 들어와요. 철민이 선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쾌유 선물이에요. 고마워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철민 씨는요? 저도요. 그나저나 뉴스 봤죠? 네. 조직원들 전부 구속됐고 대기업 임원들도 기소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 수연 씨 덕분이에요. 철민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연 씨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들 계속 나쁜 짓 했을 거예요. 철민 씨도 도와줬잖아요. 저는 조력자일 뿐이에요. 진짜 영웅은 수연 씨예요. 영웅이라니. 맞아요. 딸을 구하고 악당들을 잡았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영웅은 아니에요. 그냥 엄마였어요. 엄마가 때로는 최고의 영웅이죠. 철민이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수연 씨,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뭐요? 이제 가족들도 다 알잖아요. 수연 씨가 누군지. 응, 다시 일할 생각은 없어요? 제 회사에서 일하면 좋을 텐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한다. 예전처럼 위험한 일을. 아니요. 왜요? 저는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네. 가족과 함께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요.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으니 이제는 진짜 쉬고 싶겠죠. 네. 좋은 선택이에요. 철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고마워요, 철민 씨. 정말 많이 도와줘서 천만에요. 동료잖아요. 철민이 나가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민이가 대학 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 이 친구 소개할게. 안녕하세요, 어머님. 젊은 여자였어요. 밝은 미소를 가진. 어머, 안녕. 지민이 친구구나. 네. 저 민지예요. 앉아. 차 마실래? 감사합니다. 저는 차를 끓였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지민이한테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뭐가? 지민이를 구하신 이야기요. 아, 그건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했을 거예요. 엄마니까 할 수 있었어요. 지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야.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멋진 엄마. 그래, 부럽다. 나도 그런 엄마 있으면 좋겠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좋은 엄마였을까? 30년 동안 진실을 숨기고 살았는데. 하지만 지민이는 이해해줬어. 그리고 이제는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며느리 얘기 좀 하자.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으셨습니다.
며느리, 내가 30년 동안 잘못했어. 어머님, 그 얘기는 아니야. 해야 할 말이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처음 며느리가 왔을 때 난 못마땅했어. 네. 집안도 별로고 학벌도 없고 우리 아들한테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심하게 굴었어. 늘 부족하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어머님, 근데 며느리는 한 번도 대들지 않았어. 늘 참고 잘하려고 노력했지.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야 알았어. 며느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머님 괜찮아요. 아니야. 국가를 위해 일했던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잖아. 제가 선택한 거예요.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사랑했으니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며느리. 그리고 후회 안 해요. 30년이 행복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30년의 오해와 갈등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옷장 맨 아래 서랍. 그 안에 검은색 케이스가 있었죠. 30년 전의 사진이 든 케이스. 저는 케이스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20대의 제가 보였어요. 차갑고 예리한 눈빛의 젊은 여자. 제비. 그때의 저는 강했죠. 두려움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구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도 강해요. 다른 방식으로요. 가족을 사랑하는 힘, 딸을 지키는 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힘. 저는 사진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작은 화로를 준비했죠. 여보, 뭐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려고요. 저는 케이스를 열고 사진을 꺼냈어요. 그거 30년 전의 저예요. 이제 정말 안녕이에요. 사진을 화로에 넣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사진이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20대의 저, 제비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후회 안 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왜? 이제 진짜 저로 살 수 있으니까요.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았어요. 고마워. 우리를 선택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30년 동안 사랑해줘서 우리는 함께 불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이 완전히 타서 제가 되었어요. 바람이 불어 쟤를 날려보냈습니다. 과거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지민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같이 저녁 준비할까? 그래, 좋아. 우리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지민이와 나란히 서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썰어? 이렇게. 봐봐. 제가 시범을 보였어요. 우와, 엄마 칼질 진짜 빠르다. 오래 했으니까. 나도 엄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 응? 나 나중에 결혼하면 엄마처럼 살래.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면서. 하지만 내 꿈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저는 지민이를 봤어요. 그래, 그렇게 해. 엄마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엄마가 길을 보여줬잖아. 무슨 길? 강하게 사는 길. 사랑하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길. 지민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덕분에 배웠어. 저도 딸을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상에 가득했어요. 자, 다들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웃고 이야기했어요.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저녁.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여보, 달 좀 봐요. 와, 예쁘다. 우리는 잠시 창가로 가서 달을 봤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요. 저 달처럼 우리 가족도 환하게 빛나면 좋겠어.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나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서로를 사랑하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고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도 우리 곁에 섰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달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30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한 것.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 저는 더 이상 제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정수연, 남편의 아내이자 딸의 엄마이자 시어머니의 며느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족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여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달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요.